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예전에는 많았던 친구들이 어느 순간 점점 줄어들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청소년기나 젊은 시절에는 주변의 사람이 항상 북적였는데 어느새 성인이 되고 사회에 나가 여러 책임을 지게 되면서 더 이상 옛날처럼 수많은 친구들을 매일같이 만나기 어려워집니다. 이 변화가 때로는 무척 낯설고 외롭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사실 이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동시에 자신의 내면을 성숙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연륜이 쌓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정으로 필요한 친구는 많지 않다거나 시간이 흐를수록 내게 꼭 맞는 소중한 인연만 남는다라는 깨달음이 인생의 변곡점마다 크게 작용하곤 합니다. 오늘은 이처럼 나이가 들수록 친구 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왜 당연한 것이며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를 5가지로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인생 조언을 참고하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할 만한 인간관계의 법칙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를 통해 외로운 상황 혹은 인맥이 축소된 현실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고 오히려 성숙과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실천 전략까지도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가 결코 이상하거나 문제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인간관계 재편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예전에는 언제든 불러내면 달려와주는 친구들이 많았고 매주 주말마다 약속이 끊이지 않기도 했으며 특별한 고민 없이도 어울려 노는 것 자체가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일과 가정, 개인적 목표에 대한 책임감이 커지면서 예전처럼 모든 사람을 두루두루 챙기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게 됩니다. 게다가 사람마다 성장 속도나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지다 보면 더 이상 공감대가 생기지 않는 친구도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자기 내면을 충실히 들여다보고 정말로 필요한 인연과 그렇지 않은 인연을 구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때 느껴지는 약간의 고독감이나 서운함이야말로 성숙에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감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태도와 전략으로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5가지 키워드로 나누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생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재정비된다는 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대개 인간관계가 매우 폭넓고 새로운 모임이나 이벤트가 있으면 호기심에 참여해보기도 하고 잦은 술자리나 모임을 통해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커리어를 적극적으로 쌓아야 하거나 가정을 꾸려야 한다면 자연스럽게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대상이 변하게 됩니다. 예컨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게 되면 여유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가치관에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이전에는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크게 의미가 없거나 반대로 과거에 별 관심이 없었던 것들이 매우 소중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처럼 모든 친구들과 일일이 연락을 주고받으며 자주 만나기란 어려워지고 아무리 친하던 사이여도 자주 소통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게으르거나 마음이 식어서가 아니라 각자 삶의 무게가 달라진 데서 기인합니다. 때로는 나 자신도 과거의 취미나 흥미가 크게 달라져서 예전처럼 잘 맞았던 친구들과 점점 대화의 주제가 어긋나기도 합니다. 당연히 대화가 적어지고 공감대가 줄어들면 친밀함도 희미해지죠. 그렇지만 이를 두고 왜 내가 이렇게 변했을까, 옛 친구들이 줄어들었을까 하고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성숙의 과정이며 자신이 진정으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에 몰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 역시 인생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분은 과거 관직에 오르기 전부터 학문 연구와 올바른 행정에 대한 고민을 멈추지 않았고 실제로 여러 사회 문제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렇게 자기만의 가치관과 인생 목표를 분명히 한 덕분에 유배지로 쫓겨나는 등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학문적 성과와 인격적 성장이라는 결실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선순위에 부합하지 않는 관계나 활동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곧 불필요한 것을 비워내고 중요한 것을 채워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때 주변 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상 더 집중도 높은 삶을 영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어쩌면 대인관계를 두루 챙기느라 분산되었던 시간과 정력을 진정으로 가치 있는 영역에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것이 곧 내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더욱 명확히 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깊이 있는 인간관계가 얕고 넓은 인맥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지닌다는 깨달음입니다. 어릴 때나 젊은 시절에는 친구의 숫자가 많을수록, 즉 인맥이 폭넓을수록 자신의 인기나 능력이 증명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사람을 많이 만나고 다양한 모임에 참석하고 SNS 친구나 팔로워의 수를 늘려가며 그 폭넓은 인간관계를 일종의 자랑거리처럼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인생을 살아보면 숫자로 표시되는 이른바 인지도나 연결망이 반드시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체감하게 됩니다. 정말 힘들 때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친구, 내가 비전을 실현하고자 할 때 아낌없이 지지와 조언을 해주는 사람,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내 잘못을 지적해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그다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넓고 얕은 인간관계에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는 것보다 적더라도 질적으로 훨씬 깊은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편이 삶에서 훨씬 큰 위안과 도움을 줍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도 학문적 교류나 사회 참여를 위해 여러 부류의 인물과 만나고 소통했지만 그 과정에서 지극히 소수의 지인들과는 깊은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편지로 꾸준히 소식을 주고받고 학문적 질문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하며 서로의 삶에 실질적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깊이 있는 관계가 결국 그의 지적 성취와 인격적 완성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자신에게 꼭 맞는 몇몇 친구나 스승, 동료가 인생 전체를 바꾸는 큰 변화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반면 수십, 수백 명과 가볍게만 아는 사이로 지낸다면 그 다수 관계를 관리하는 데에도 엄청난 노력이 들고 정작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을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관계의 양이 아닌 질을 중시하라는 것이며 이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체감되는 진실이 됩니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에게 인간관계 비결을 물어보면 나를 진정으로 지지해주는 소수와 깊이 교류한다 라는 답변을 흔히 듣게 되죠. 그래서 실천 전략의 예시로는 주기적으로 내 주변 사람들을 떠올려보며 정말로 나와 서로의 성장을 돕고 있는 사이인지 혹은 서로 갈등과 스트레스만 주고받는 관계는 아닌지 점검해보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이 과정을 통해 굳이 유지할 필요 없는 만남이라면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거나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모임에서 조용히 빠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소수의 믿음직한 친구나 동료들과 시간을 보내며 서로 적극적인 피드백을 주고받고 목표와 꿈을 공유하는 쪽이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길이 됩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는 굳이 오래 엮여 있지 않아도 된다는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학교, 직장, 동네 등 각종 환경을 거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중에는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이 극도로 다른 사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젊을 때는 단체 생활이나 공동과제,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어울려야 했을 수도 있으나 성인이 되고 나서는 우리가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낼지, 어떤 관계를 지속할지를 어느 정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친하게 지냈으니 계속 연락해야 한다거나 나를 오랫동안 알아온 사람인데 내가 먼저 관계를 끊으면 미안하다는 식으로 불편한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번 가치관 충돌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이고 서로 간의 이해와 존중이 부족하다면 오히려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더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도 누구를 배척하자는 뜻이 아니라 자신과 뜻이 너무 다른 사람들과 불필요하게 갈등을 이어가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대신 더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문제 상황이나 잡음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또 한정된 에너지와 시간을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은 인간관계에 빼앗기는 일이 잦으면 정작 내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삶의 불필요한 부분을 과감히 덜어내는 용기가 있어야 나머지 중요한 부분을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며 상대를 깎아내리거나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이와는 거리를 두는 편이 좋습니다. 물론 완전히 단절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스스로 건강한 선을 긋고 필요 이상의 교류를 줄이면 그 사람의 부정적인 영향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과 마음의 여유를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과의 교감이나 개인 성취를 위해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결국 세 번째 포인트는 불필요하거나 맞지 않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는 나이가 들수록 홀로 있는 시간의 가치를 새롭게 깨닫게 된다는 점입니다. 어릴 때나 한창 활발히 사교 활동을 하던 시절에는 혼자 있는 시간을 잘 견디지 못하기도 하고 외로움을 피하려고 주변에 계속 사람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과 생활이 바쁘고 자신의 목표가 분명해질수록 의외로 혼자만의 시간에서 얻는 여유와 성장의 기쁨을 알게 됩니다. 특히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 생활로 인해 강제적으로 홀로 지낼 수밖에 없었지만 그 시간에 수많은 책을 집필하고 학문적 업적을 남겼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자신의 사상과 경험을 깊이 성찰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확실히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이 그분의 저술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도 현대 사회에서 비슷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단체 모임이 줄고 친구들과의 잦은 약속이 없어지면 마치 내가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시기를 잘 활용하면 책을 읽고 공부를 하거나 운동과 취미 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돌보거나 혹은 차분하게 미래 계획을 세우는 등 훨씬 의미 있는 일에 몰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을 통해 내면이 더욱 단단해지고 자기 정체성과 자신감이 상승하면 이후에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도 훨씬 건강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반면 항상 누군가 곁에 있어야 안심이 되고 자기 성찰의 시간을 두려워하면 인간관계에서도 의존적이고 불안정한 태도를 보이게 될 수 있습니다. 삶이라는 것은 결국 개인의 주체성이 핵심이므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어느 정도의 고독을 현명하게 받아들이고 그 고독이 주는 통찰과 여유를 삶에 녹여내는 습관을 들이면 훨씬 풍요로운 내면을 갖출 수 있습니다. 결코 고독이 단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며 이것이 네 번째 포인트의 핵심입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포인트는 인간관계의 재정립과 그 선택이 결국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대인관계를 자기 뜻대로 조직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새삼 깨닫습니다. 물론 사회생활을 하려면 직장 동료, 상사, 거래처 등 피할 수 없는 인연이 분명 존재하지만 사적인 차원에서 누구와 더 가까이 지낼지, 어느 모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멀리할지는 상당 부분 자신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습관적으로 과거의 지인들과 억지로 연결고리를 유지하거나 자신과 맞지 않는 모임이나 행사에 계속 시간을 할애하느라 지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의무감으로 이어지는 수많은 인맥 행사가 쌓이면 정작 나에게 의미 있는 활동이나 원하는 목표에 몰입할 여력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싶은지 모호해져 버릴 수 있습니다. 반면 적극적으로 인간관계를 재정립하는 사람들은 인생 후반부에 훨씬 높은 만족감을 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도적으로 자기 길에 맞는 인연을 찾고 의미 있는 모임이나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진심을 다해 응원해주고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를 만나는 거죠. 이런 긍정적이고 시너지가 나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더 큰 성취와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말년에 이르러 남긴 수많은 편지와 글을 살펴보면 단순히 사람을 많이 아는 것보다 마음과 뜻이 통하는 소수와 교류하는 것이 훨씬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함께 발전할 수 있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비로소 참된 우정과 더 큰 성취가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 나를 성장시키는 이들이 있고 반대로 내 발목을 잡거나 불필요한 소모전을 벌이게 만드는 이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둘을 잘 구분하고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인연은 소중히 가꾸되 해로운 관계나 이미 의미가 퇴색한 인연은 적절히 정리하거나 거리를 둬서 내가 진정으로 집중해야 할 부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인간관계를 잘 재정립하는 것이 곧 내 삶을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지름길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느 순간 나이가 들면서 얻게 되는 인맥의 축소를 괴롭게만 보지 않고 이제부터 내게 필요한 인연,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인연에 집중할 기회가 생겼다라고 인식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5가지 포인트를 정리해보면 첫째, 인생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며 자연스럽게 관계가 재정비된다는 것. 둘째, 넓고 얕은 인맥보다 적더라도 깊이 있는 인간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 셋째,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는 굳이 오래 엮여 있지 않아도 되며 그 정리가 오히려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 넷째, 홀로 있는 시간의 소중함과 자기 내면 성찰의 기회를 꼭 붙잡아야 한다는 것. 다섯째, 인간관계의 재정립과 선택이 궁극적으로 인생의 질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이 5가지를 잘 새기면 왜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어들지 하는 의문이 더 이상 부정적인 물음으로 남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내 삶의 스테이지에서 필요한 정리가 일어나는 거구나. 그 결과 더 단단하고 의미 있는 인연이 남고 그 속에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구나 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시각을 갖게 되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크고 작은 갈등이나 섭섭함도 한층 객관적인 태도로 바라보게 됩니다. 어느 한 시절에 유난히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 있어도 지금은 각자의 길을 가느라 소식이 뜸해진다면 그때는 참 좋았지.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고 언젠가 다시 인연이 닿으면 반갑게 만나면 되지 하고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시기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부담을 덜어내면 남은 에너지를 지금 내 앞에 펼쳐진 과제나 목표, 그리고 현재 곁에 있는 소중한 이들에게 더 쏟을 수 있게 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지혜도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그는 결코 사람과의 만남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지만 동시에 지금 내 앞에 주어진 과업과 학문의 길을 진지하게 걸어가야 한다는 원칙을 스스로 세웠고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과감히 정리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인연에 대한 미련을 증오나 원망으로 치환하지 않고 언젠가 상황이 달라지면 다시 인연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유연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큰 시사점을 줍니다. 결국 인간관계란 자연의 섭리처럼 끊임없이 움직이며 어느 시점엔 뜨겁게 달아올랐다가 다른 시점엔 잠시 식을 수도 있고 혹은 영영 끝나버린 듯 보여도 다시금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억지로 통제하기보다는 내가 지켜야 할 가치는 잃지 않되 변화에 맞춰 스스로를 조율하는 과정이야말로 성숙의 과정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드린 5가지 관점에 따라 인간관계를 바라보면 주변 사람들이나 직장 동료,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더 깊은 이해와 관용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했던 동창이 최근 들어 연락이 뜸하다면 그 친구가 지금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느라 바쁘거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는 중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굳이 내가 싫어진 건가, 다른 친구들과는 만나는 거 아닐까라는 식으로 의심하거나 서운해하기보다 저 사람도 자기 삶의 단계를 밟아가고 있구나 라는 여유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때로는 진짜 연락할 여유가 없을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모르는 이유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해서 무조건 배신감이나 원망을 키우지 않고 오히려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며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편이 훨씬 성숙합니다. 그리고 나 역시도 그런 시기를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불필요한 갈등이나 감정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한편 자신이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구라면 가끔씩 안부를 물어주면서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좋습니다. 서로 우선순위가 달라 만남이 뜸하더라도 기회가 될 때 편안하게 다시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는 것이 관계 유지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큰 갈등 없이 자연스러운 거리를 유지하다가도 어느 순간 다시 두 사람이 공통의 관심사나 시간이 생겨서 예전처럼 친밀하게 교류할 수 있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관계의 순환이고 또 인간관계의 유연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친구가 줄어드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내가 성장하거나 발전함에 따라 생기는 일종의 인연의 레벨링입니다. 예전에는 비슷한 위치나 수준에서 함께 지내다가 어느 한쪽이 자기 개발과 노력으로 훨씬 멀리 도약하면 그 차이를 극복하기 어려워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때도 친구끼리 서로를 격려하며 동반 성장하는 모습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한쪽은 계속해서 발전하고자 노력하는데 다른 한쪽은 변화나 성장을 거부한다면 자연스럽게 대화 주제나 가치관이 충돌해 버릴 수 있지요. 이러한 상황 역시 누구의 잘못이라고 단정 짓기보다 인생의 흐름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내 변화를 따라오지 않는다고 해서 꼭 비난할 것도 아니며 내가 상대의 속도를 억지로 맞추려다 보면 오히려 내 발전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서로가 편안하게 자기 길을 가는 것이 최선일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관계가 단지 의무나 책임이 아니라 서로의 존엄성과 자유로운 선택권을 존중하는 영역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이 말한 관계의 유연함과 개인의 주체성이 조화를 이루는 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평생 직장 개념이 희미해지고 여러 분야의 일을 겪거나 다양한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 관계 역시 생각보다 훨씬 다채롭게 흘러가며 각 단계를 지나면서 만났다 헤어지는 인연도 있고 어쩌다 다시 재회의 친밀감을 되찾는 인연도 생깁니다. 결국 관계가 줄어든다는 것은 인간관계가 끝난다가 아니라 관계가 재배치되고 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합니다. 그 재배치 과정에서 누구는 떠나고 누구는 더욱 가까워지며 또 새로운 누군가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재배치가 일어날 때마다 자기 내면을 바로 세우고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나 목표를 스스로 확인한 뒤 그것에 부합하는 관계를 선택하고 가꾸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삶이 편안해지고 과거보다 훨씬 안정된 자아를 구축하며 소수의 진정한 동반자들과 함께 오래도록 깊은 정을 나누게 됩니다. 이제 전체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친구 수가 줄어드는 현상은 전혀 이상하거나 불행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하나의 신호입니다. 우선순위가 변하고 인간관계의 질을 중시하게 되며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정리하고 홀로 있는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음으로써 결국에는 인간관계의 재정립을 통해 더욱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게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게다가 이 과정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자기만의 주도적인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며 정말 소중한 인연들을 유지 발전시키면서 사회적, 정신적, 정서적으로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지혜에서 보듯이 사람은 결국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에 따라 미래가 결정됩니다. 친구가 많든 적든 중요한 건 나를 진정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며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인연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맥의 양적 확대를 위해 자꾸만 모임을 늘리고 억지로 만남을 이어가기보다는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의미 있는 소통을 할 수 있는 상대와 더 깊이 교류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 속에서 비로소 나이가 들어갈수록 삶의 질이 높아지는 즐거움을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꾸준히 접하고 자신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성을 다듬어가고 싶으시다면 앞으로도 저희 채널을 구독해 함께 다양한 명언과 조언, 그리고 동서양의 역사적 인물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인생 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좋은 통찰과 실천 전략을 전달해드리고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큰 그림에서 인생을 바라보고 대인관계를 포함한 여러 영역에서 더욱 성숙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채널을 통해 꾸준히 인사이트를 얻으시면서 한층 풍부하고 안정된 삶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